볼티모어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실종자들이 모두 중남미 출신으로 확인된 가운데 당국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보고 구조에서 수습 활동으로 전환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역에서 또 선로로 밀치는 사건이 발생해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오늘부터 전 세계 재외공간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실업률 상승 등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미국 기업인들을 만나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먹는 낙태약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제안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볼티모어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실종자들이 모두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로 확인된 가운데 모국 정부가 비통함을 전했습니다. 오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이 볼티모어 사고로 실종된 상태라며 1명은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실종자 가족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신원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번 비극은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은 모국에 있는 가족을 위해 미국에서 한밤중에 밖으로 나가서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테말라 정부 역시 26살 남성과 35살 남성, 자국민 2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과테말라 대통령은 메릴랜드 주재 과테말라 영사에게 우리 국민에 대한 수색 상황을 면밀히 살필 것을 지시했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은 실종자와 그 가족과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엘살바도르 외교부 장관과 온두라스 정부 역시 각각 자국민 1명이 볼티모어 다리 위에서 일하다 실종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최악의 결과를 듣게 된다면 시신이 온두라스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구조당국은 실종 상태인 인부들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구조에서 수습 활동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당장 항구에서 일하는 8,000명에 대한 경제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사고에 책임 있는 어떤 사기업이라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또 선로로 밀치는 사건이 발생해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KBTV 방복현 기자입니다. 뉴욕의 렉싱턴 애비뉴 125번가 승강장에서 24세 남성이 지하철을 기다리던 54세 남성을 선로로 밀쳤으며 피해 남성은 끝내 숨졌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가해 남성은 정신질환 병력을 가지고 있으며 브루클린에서 여러 차례 체포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초에도 뉴욕시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여자친구였던 여성을 선로로 밀어 여성이 2발을 절단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최근 뉴욕 지하철에서는 살인과 총격, 흉기 난동 등 강력 사건이 빈발해 주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브루클린의 한 지하철역으로 진입하던 열차 내부에서 총격이 발생해 2명이 다쳤고 올해 1월에는 다툼을 말리던 한 40대 남성이 개안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지난달 13일에는 브롱스의 한 지하철역에서 청소년 무리 간 다툼 끝에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지하철 기관사가 기관실 창문 밖으로 목을 내밀어 좌우를 살피다가 개안이 휘두른 흉기에 다친 사건도 있었습니다. 캐시 오컬 주지사는 이번 달 초 지하철 보안 강화를 위해 경찰 병력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발표한 지 2주가 지나지 않아 지하철 내 총격 사건이 벌어졌고 이번 사건 역시 부정승차 단속을 위해 800명의 경찰관 추가 배치를 발표한 지 몇 시간 뒤 일어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한국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전 세계 재외공간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으로 LA 총영사관과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 샌디에고 한인회관, 애리조나주 아시아나 마켓에 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LA 총영사관 투표소는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되며 나머지 투표소는 29일부터 31일까지 운영됩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마친 재외국민은 한국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투표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이 없거나 말소된 경우 여권 등 신분증명서와 함께 영주권 카드 원본 또는 비자 원본 등 국적 확인 서류를 지참하면 됩니다. LA 한인타운 내 노래방 업주들에게 수년간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던 한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제 연방검찰은 39살 조대근 씨가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혐의는 협박과 공갈 등에 의한 영업방해와 영업방해 미수, 차량 강탈 혐의 등 57건에 이릅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조 씨의 갱 조직은 노래방과 노래방 도우미 차량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이른바 보호금을 요구하며 수년간 돈을 갈취해온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돈을 내지 않을 경우 협박과 폭행은 물론 심지어 총격까지 가하는 등 횡포를 부리다 적발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노래방 도우미 운전자의 증언 등으로 조 씨의 범죄 행각이 자세히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선거 공판은 오는 8월로 조 씨는 공갈, 갈취 혐의와 관련해 20년, 차량 탈취 혐의에 대해서는 2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기업인들을 만나 중국 투자를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효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미국 기업인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체 퀄컴을 비롯해 사모펀드 블랙스톤 등 미국 경제 분야 고위 인사 20여 명이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과 중국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며 대중국 투자를 독려했습니다. 交流合作最后交融那不就你中有我我中有你了 시 주석은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미국 기업인들을 응대했습니다. 지난해 대중국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전년보다 80% 이상 감소하자 직접 나선 겁니다. 앞서 상무부와 인민은행 등 중국 주요 기관들도 외자 유치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중국은 미국 기업 투자는 반기면서도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이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중국 기업을 사실상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습니다. 针对美国通胀削减法补贴措施，中国今天在世界贸易组织提起了诉讼。 WTO는 중국의 문제 제기 직후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쟁 절차가 수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효성이 적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보수가 대다수인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 제한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연방대법원은 먹는 낙태약으로 알려진 미페프리스톤의 접근 제한 여부를 두고 구두 변론을 가졌으며 9명의 대법관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6명의 보수파 대법관들이 먹는 낙태약 제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로이터 통신 등 언론들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 제한 요구가 기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후 최대 10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신 중절을 위한 약으로 FDA는 이 약을 지난 2000년 승인했으며 약물을 우편으로 배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낙태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2022년 미페프리스톤의 사용과 유통이 안전하지 않다며 FDA 승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지난해 4월 텍사스주의 보수 연방 판사는 승인을 정지하고 유통을 금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항소를 받은 연방 항소재판소는 지난해 8월 유통을 다시 인정하는 한편 의사에 대한 대면의 진찰과 처방을 의무화해 여성이 임의대로 약을 복용할 수 없게 제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마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세무엘 엘리토와 클러렌스 토머스 대법관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7명의 대법관은 낙태약 금지에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먹는 낙태약 금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은 6월 말쯤 내려질 전망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돈줄 차단을 위해 북한 인사 6명과 제3국 법인 2곳을 신규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오늘 북한 국적의 은행 대리인 6명을 한미 양국이 공동 제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록 법인인 알리스, 아랍에밀레이트 등록 법인인 파이오니아 벤코트 스타 부동산 등 업체 2곳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은 한국과의 공조를 통해 이번 제재를 부과했다면서 신규 제재 대상들은 북한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고 금융 거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지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희생자가 140여 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고려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조빈나 기자입니다. 무장 경찰들이 지켜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공연장으로 관객들이 들어섭니다. 지난 22일 모스크바 공연 직전 발생한 테러로 모든 일정을 취소했던 록밴드 피크닉이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공연을 열었습니다. Мы были на том концерте в Крокусе. Поехали, я сказал, да, поехали, обязательно. Надо побывать, надо поддержать группу, и средства пойдут в помощь пострадавшим. 이번 테러 사망자는 143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는 없지만 러시아 국적 고려인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스크바 한인들은 테러 희생자들을 위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테러의 배후에 우크라이나는 물론 미국과 영국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러시아는 서방 미디어에도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서방 거대 인터넷 미디어 기업들이 러시아인 살해를 요구하는 등의 악성 댓글을 삭제하지 않는다며 테러범들과 연대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의 측근들조차 우크라이나 배후설을 믿지 않는다는 미국 블룸버그 통신 보도가 허위 정보라고 반박했습니다. Мы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увидели вот эту самую смычку западно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истеблишмента, включая специальные службы, с их западными же средствами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테러의 핵심 인물인 4명은 러시아에서 악명 높은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가족들도 출신지인 타지키스탄 보안군에 끌려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러시아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펜타닐 때문에 아들을 잃은 한인 의사가 약물 검출 테스트기 개발에 나서 화제입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미 중앙일보에 따르면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는 최근 콜로라도주 덴버 지역에서 의사로 활동 중인 지니 정 씨의 사연이 게재됐습니다. 정 씨는 펜타닐은 모두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며 빛과 같았던 내 아들 태선이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했다며 불행하게도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괴롭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부과 의사인 정 씨는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동료 의학자들과 함께 펜타닐 검출 테스트기기 개발에 나섰습니다. 테스트기의 명칭도 아들의 이름을 딴 태선으로 정했습니다. 아들인 태선 씨가 펜타닐 때문에 목숨을 잃은 건 19세였던 지난 2020년이었습니다. 럭비를 좋아했던 태선 씨는 켄터키 대학 재학 중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콜로라도 대학으로 편입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정 씨는 콜로라도로 오기 바로 전날 작별 인사를 하러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가 어떤 약을 받아 먹었는데 거기에 다량의 펜타닐이 함유돼 있었다며 펜타닐은 냄새나 맛 등이 전혀 없어 외관상으로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약물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어야 했던 정 씨는 의사로서 펜타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의학자들과 휴대용 펜타닐 검출 테스트기 개발을 위해 고펀드미 등을 통해 모금 활동을 진행했고 오늘 기준으로 약 2만 달러 가까이 모금이 이뤄진 상태입니다. 그녀의 개발팀은 이미 지난해 8월 국립약물남용연구소로부터 의료 서비스 개발 부분 스타트업 업체 중 한 곳으로 선정돼 10만 달러를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젊은 층을 상대로 약물 교육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신이 개발한 펜타닐 진단키트의 출시는 연말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펜타닐은 특히 주의력 결핍 치료에 쓰이는 에더럴, 신경 안정제인 자낙스 등의 형태로 만들어져 현재 청소년 사이에서 오남용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미국에서 펜타닐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은 지난 10년 동안 약 4배나 폭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일본 유명 제약회사의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해온 소비자가 신장 질환으로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원한 환자도 수십 명에 이릅니다. 지종희 기자입니다. 체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내장 지방을 줄일 수 있다는 일본 고바야시 제약회사의 건강보조식품입니다. 곡류의 곰팡이를 번식시켜 만드는 붉은 누룩을 원료로 사용했습니다. 고바야시 제약은 이 건강보조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소비자 한 명이 신장 질환을 앓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70여 명이 같은 질환으로 입원했거나 입원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제약사는 제품에 함유된 붉은 누룩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예상치 못한 성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부터 판매된 제품이 110만 개, 제약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お詫びを申し上げるとともに、ご使用されているお客様におかれましては、直ちに 지난해 고바야시 제약이 생산해 52개사에 판매한 붉은 누룩 성분은 16톤, 이 가운데 7톤가량이 건강보조식품의 원료로 쓰였습니다. 해당 붉은 누룩을 사용해 술과 과자, 장류 등을 만들어 온 식품 제조업체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励んでやってきたつもりなんですけれども、今回のようなことで信頼を失ってしまうのが非常に 이 제약사가 만든 붉은 누룩이 들어간 술을 타이완의 두 업체가 수입한 것으로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고바야시 제약이 문제를 파악하고 공표하기까지 2달 넘게 걸린 것을 확인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 에이전트로 이어집니다.